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워크숍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튜브 파티는 또 처음이에요. 유튜브에서 주최하는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작년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다행히 오늘 동반 1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 교회 동생 우리 헬멧하고 같이 갑니다. 저는 바로 출발하고 언니들은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부어가지고 막 아이라인도 찌그러지게 그려지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럼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저는 또 부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한 10분, 15분 늦었는데 빨리 씻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어요. 아들 붓기. 우리 엄마 통화를 신명나게 하고 있군요. 눈썹 좀 밀어야겠어요. 너무 지금 지저분해. 여기 완전 왕여드름 있었는데 톡 짰더니 빠박! 완전 시원했겠죠? 아침부터 아주 속이 그냥 뻥 뚫렸어요. 똘러리양 맞죠? 똘러리양. 똘러리양 더머스팅. 우리 어디 스킨케어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해요. 제가 요새는 행사 있는 것들은 그냥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다 초대해주지도 않고 유튜브 행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공식 행사 이번에 처음 가요. 팬페스트? 작년인가요? 그때 되게 꼭 갔었어야 했던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굳이 안 갈 필요는 없는 시간이 안 되기도 했었지만 그때 못 간 이후로 지금이 제가 초대되는 건 아마 2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싶었죠. 목소리. 우리 순종이가 이 시간에 촬영하면 참 잠을 잘 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가 자면 그렇게 이쁘다더니 좀 그래요. 홍시 세럼. 이게 그 홍조에 좋다는 홍시 세럼. 홍조 세럼, 홍시 세럼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홍조 개선은 여드름이 없으신 홍조 분들이 써봐야 개선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여드름이 있는 홍조라서 홍조보다는 이 수분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에센스를 발랐을 때 수분감이 딱 날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산뜻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지성인분들한테는 그게 맞겠지만 저는 속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속에서 수분감을 쫀쫀하게 잡아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쫀쫀한 텍스처를 좋아해요. 수분끼리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쓰다 보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아토덤 이 뉴트리티브를 써야지 비타민 이니치드를 쓰면 건조합니다. 제가 바비를 참 좋아하지만 인니치드는 저에게 너무 산뜻해요. 그래서 정말 산뜻한 수분크림을 원하시는 분은 인니치드 강력 추천하는데 나는 여드름이 있으니까 인니치드를 써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드름이 있어도 건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분을 좀 꽉꽉 채워주는 수분크림이 필요해요. 차라리 에센스를 산뜻하게 쓰시던지 아니면 거꾸로 에센스를 좀 고농축으로 수분감이 많은 거 써주시고 마무리를 수분크림으로 산뜻하게 해주신다든지 그거는 이제 좀 본인이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느껴보면서 깨달으면서 사용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다 모든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살 만지는 것도 본인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게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지는 거랑 남이 만지는 거 다 다르고 내가 쓰는 루틴이랑 남이 쓰는 루틴이랑 다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인니치즈는 아주 산뜻한 타입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매장에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카믹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너무 산뜻한 타입이어서 조금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요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산뜻해서 이거는 건조해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이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단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좋겠죠? 그건 소비자가 잘 알아들으면 되는 문제고 오늘은 머리를 하기 전에 이 매트 레스큐를 얼굴에 먼저 안쪽에 발라서 흡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베이스를 바르겠습니다. 이게 선크림 위에 발라도 되는데 아무래도 수분크림 다음에 바르면은 흡수가 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피부 안으로 흡수가 돼야 기름이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고 얘를 바르면은 선크림의 막 때문에 흡수가 조금 덜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해보고 밖에 나가서 기름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봐야겠어요. 왜냐면 오늘 밤 10시까지 있거든요. 낮에는 워크숍이 있어요. 뭐 좀 유튜브 구독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강연 비슷하게도 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강연을 하는지 Q&A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녁부터는 파티가 있다는데 뭐 먹고 그러겠죠? 저는 제가 교회 동생하고 가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동반 1인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일을 하다가 잠시 또 쉬고 있는 중이어서 잘 맞아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하고 다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드라이를 하는 사이에 우리 엄마는 운동 가셨고 저는 이제 혼자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베이스 집에서 작업실이구나. 작업실에서 이거는 다른 썬베이스에 하나 다 써가지고 파란자차 사려고 했는데 킨텍스 현대백화점에는 시세이도가 없더라고요. 참, 매트레스큐 발라놓고 드라이 했잖아요. 딱히 드라이 하면서 매트레스큐 때문에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정말 건조하신 분들은 매트레스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볼 쪽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품을 알고 쓰는 게 좋으니까. 근데 코는 딱 코까지 건조함을 나는 느낀다 하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코에는 건조함을 느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코, 인중 이런 데는 진짜 신나게 발라줍니다. 진짜 오래가요.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포에버 스킨 이퀄라이저 스무딩 프라이머. 오랜만이죠. 이것도 빨리빨리 써야 돼요. 포어페셔널 쓸까 하다가 포어페셔널도 거의 다 쓰기도 했고 있는 거 프라이머 빨리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장대를 뒤져보니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또 밖에 공사하나? 유튜버들을 보면은 뭐 협찬으로 놀러 다니고 화장품도 공짜로 막 받아서 많이 써서 너무 부럽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바라보면 정말 부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이에게 그게 어떤 개념일까, 그런 공짜로 받는 것 같은 게 어떤 개념일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걸 필요할 때 구매해서 필요할 때 쓰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러움 이런 거라는 거는 그냥 만약에 어떤 갑부를 보고 부럽다면 갑부에게는 제가 부러워하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결국엔 그건 부러운 게 아닌 거죠. 코렉터?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좀 가까이 좀 빡빡 당겨줘야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찍다 보면 좀 까먹는데 부었어. 몇 대 맞은 것 같죠? 맞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당겨줘야죠.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중요한 외출을 나갈 때 쓰는 컨실러와 코렉터를 댓글에 쓰지 마시고 조용히 보시면 저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바비브라운 코렉터가 색감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특별히 어떤 기운이 보이지 않아서 저에게, 제 피부에 특별히 붉은 기운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노란 기운이 보이지 않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컬러라서 중요한 날 나갈 때에는 꼭 이걸 쓰게 됩니다. 웬만한 제품들 다 쓸만하고 괜찮지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걸 인생템이라 해야 할까요? 워마이보리 컨실러.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쓰는 거, 그걸 인생템이라고 저는 의미를 주기보다, 왜냐면 새로운 걸 또 살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중요한 날 내가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거, 그게 나와 잘 맞는 거니까. 그래서 컨실러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지만 이 워마이보리가 저한테 딱 맞아요. 바비가 저한테 피부 컬러가 잘 맞아요. 그래서 코 옆에 좀 해주고. 오늘 기초가 잘 먹었다. 어제 요새 또 여드름이 막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알아요. 요런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런데 큰 것도 막 나고.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데 진짜 저 거의 1.5일에 1팩, 2일에 1팩, 1일 1팩. 어제는 러쉬의 카타스트로피 부동의 1위.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팩 받은 거 다 써보고 있는데 여드름 가라앉는 데는 어쨌든 코스메틱 워리어가 효과가 가장 좋았고 카타스트로피도 거기에 못지않게 효과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나머지 그냥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팩은 커버크레요. 어두운 면으로. 다음날 여드름이 확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결 정리되는 정도?
그리고 안색이 조금 맑아져 있는 정도? 그 정도의 효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러쉬의 아무 종류의 팩이나 그냥 관리할 겸 그렇게 그냥 써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카타스트로피나 코스메틱 워리어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코스메틱 워리어가 진짜 괜찮긴 한데 냄새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마늘 쩐내 때문에. 저는 적응돼서 괜찮은데 처음부터도 별로 신경 안 썼고. 근데 카타스트로피 냄새 좋은 걸 알다가 워리어를 딱 썼을 때는 으악 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여드름이 가라앉으니까. 아마 근데 러쉬팩 아니더라도 이거 쓰면 여드름 진짜 가라앉아요 하시는 팩들 뭐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나만의 팩. 내가 어쩌다 써봐서 썼더니 완전 정말 감동이었던 팩. 다들 있죠? 저도 그런 댓글 여러 개 보고. 이거를 저는 얼굴에 이렇게 좀 많이 발라요. 많이 발라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쫀쫀하게 잘 붙어있고. 이게 좀 신기한 게 어두운 거 바르고 그 위에 밝은 거 바르는데 색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얼굴 트러블 가려주려면 자기 피부에 정말 잘 맞는 색깔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음식 시켜 먹으면 이런 통 주잖아요. 여기에 칼로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스펀지를 보관하면은 좀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가지고 다닐 때도 좋고. 이게 메이크업 박스에 굴러다니면은 너무 비위생적이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위생에도 신경 썼다고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빨면서 물 좀 먹이고 올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겔랑 1호 리뉴얼 전입니다. 겔랑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저도 0호를 써야 맞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짜고, 저희 엄마가 리뉴얼 된 거 0호 쓰거든요. 제가 한번 사다 드려가지고. 저는 여기에 밝은 땡미라클 로제를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겔랑은 엄청 꾸덕하고 노란기가 있고 땡은 약간의 회색빛이 느껴지면서, 그래야 좀 하얘 보이니까, 그러면서 살짝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겔랑하고 땡하고 섞었을 때 커버력도 올라가고 또 겔랑이 쫀쫀함을 잡아주고 땡은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서로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조합이 좋아요. 잡아당겨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컨실러 한 거 위에다가 덕덕덕 올려서 두껍게 덕덕덕 찍는 게 아니라 얇게 덕덕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근데 이 터치가 중요하죠. 벗겨지지 않는 터치. 약간 하얗게 커버가 돼요. 이게 어디 외출을 할 때는 조금 하얗게 커버를 해도 되는 게 다크닝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발랐을 때 엄청 하얗다. 그게 어느 정도 하얀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내 피부로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딱 맞게 메이크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크닝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죠. 딱 맞게 피부 메이크업을 해준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중간이랑 이런 데 꼭 밝혀주는 거. 컨실러 하얀 거라든지 그냥 빛이 나는 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하이라이터 말고. 그러니까 컨투어링이라 하나요? 얼굴에 여기저기 음영을 잡아주는 거? 어둡게도 해주고 밝게도 해주고. 몰라요? 잘 용어를. 그리고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인중이랑 이런 데를 커버를 해주면은 확실히 나중에 무너질 때 좀 깨끗하게 무너져요. 약간 지저분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왜 한율이 조금 몽글몽글하게 무너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마 할 때는 의자를 좀 내리고. 근데 몽글몽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물을 먹여가지고 얇게 발라주면 조금 덜해요. 그리고 한 번씩 거울 보면서 손으로 쓱쓱 눌러주고, 그러면 몽글몽글한 게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거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줘야죠. 우리는 기계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션도 그래요. 편리해서 쓰는 거지. 사실 피부 표현면에 있어서는 파데가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파데가 좀 귀찮은 면이 있잖아요. 막 물도 먹여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발라줄 때도 막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은 뭐 좀 다른 도구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퍼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 퍼프 저 퍼프 써보고 똥 퍼프 써보고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 또 밤이 되고, 그러면 잠들면 또 뿌듯하고. 그래서 저한테 휴지로 닦을게요. 여기 이만큼 묻은 거. 자존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저도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높을 땐 쓸데없이 높은데 아닐 땐 아니에요. 아, 블러팡 안 발랐다. 그 얼굴 하얀 게 좀 오래 가는데 블러팡 바르면. 저는 나스 프레스드 파우더. 저는 저한테 사소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맨날 늦게 자서 막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남들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일 종료할 때 나도 종료하고 저녁엔 좀 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프리랜서 생활을 한 지도 오래됐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게 다 밤에 더 집중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12시, 11시에 잤어요. 1시라도 잤다. 그러면은 그날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나한테 무한 칭찬해주는 거야, 혼자. 들리지도 않아. 그냥 내 속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또 칭찬을 한참 해주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야, 너 잘했다, 야. 안 그래도 네가 맨날 5시, 6시 잤는데 지금 1시에 누운 거면 잘한 거다, 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잘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괜찮아요. 또 일찍 잠들면 또 칭찬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거에 나에게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또 괜찮아요. 재밌고. 별것도 아닌데 남들은 우스울지 몰라도 파브로 3호 뭐 여러분은 영상 보고 계시니까 다른 거 예를 들기보단 영상이 좋겠는데 영상에 뭐 넣는 효과 하나 넣고도 막 혼자 칭찬 막 해주고 야, 너 잘했어. 예면하면 됐어. 응? 네가 옛날에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이만하면 많이 늘었지. 앞으로 더 늘어보자. 이렇게 스스로 저한테 선생님 놀이를 막 하죠. 그러면 정말 괜찮아져요. 남들이 뭐래도 괜찮고. 그리고 저한테는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그래요. 메일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뭐가 나아졌다고. 그게 우리 사람이 힘든 게 말할 데가 없는 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소문이 날까? 아니면 저 애는 내 상황을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말 못하고. 말해서 괜히 이상한 말 듣느니 나 혼자 삭혀버리고 참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왜 나는 말할 데 없나 말하면서 나는 왜 친구도 없나 사람도 없나 그럼 또 주변에 사람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거일 뿐인데 그래 보이는 사람들 또 부러워하게 되고 그럼 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결국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눈썹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야 뭐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또 광고는 광고고 이 제품 좋으니까 광고한 거거든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다 그러겠지만 제품이 안 좋으면은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광고는 마음도 힘들겠죠? 그래서 얘도 좋으니까 얘도 어차피 자주 썼으니까 자주 쓰고 또 슈에무라가 땡기는 날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런 거 쓰고 또 어떤 날은 바닐라코도 갖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쓰고 그런 거죠. 아 근데 그 데이글램이랑 그거 제품 산 거 한번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먼저 살짝 해보겠다고 데이글램에 약간 초록 색깔 포인트를 주겠다고 그거 생방에서 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데이글램이 너무 노래가지고 그날 색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눈 앞머리를 잘 지워줘야 돼요. 살살. 그리고 이런 눈썹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세모로 돼서 마치 여기가 산을 잡아줘야만 될 것 같은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앞머리를 높여가지고 여기를 일자로 맞춰줘야 돼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또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면 뭐든지 그렇지만 꾸준히 봐야 돼요. 어떤 하나의 영상, 하나의 팁 이런 걸로 내가 그 모든 팁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팁과 내가 내 얼굴에 맞춰야 하는 게 또 다르니까 뭐든 꾸준한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 메이크업을 왜 더 꾸준히 봐야 하냐면 제가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익히는 기술은 뭐 한 달, 2달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익힐 수 있어요. 기술은. 새로운 파일을 여는 방법, 뭐 이거를 하는 방법 이런 거는 금방 익힐 수 있는데 감성과 감각은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로 메이크업은 감성과 감각이다. 그리고 유튜브 메이크업 튜토리얼 만드시는 분들은 저도 만들지만 진짜 약간 연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연기 말고요. 앵글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리는 연기 있잖아요. 우연히 TV에서 엄마랑 고현정의 고쇼를 봤거든요. 옛날에 천정명하고 조인성 씨 이렇게 나온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스신을 찍을 때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딱 그 앵글에서만 키스신을 찍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러면서 조인성 씨가 말했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공감이 갔어요. 이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꼼짝하지 않은 채로 눈썹을 그려야 하는 거니까. 일상도 마찬가지고 일상 영상 카메라를 딱 켜면은 웃어야죠.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원래 제가 웃음이 많기도 하지만 일부러 웃으려고 마음 먹고 그러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그런 웃는 모습을 보고 다 좋아 보인다고만 생각하시지 말라고. 저도 사연 있는 여자랍니다. 말하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누구나 다 사연이 있죠. 아 오늘 눈썹 좋네요. 눈썹은 오래 그려야 돼요. 아이섀도우는 차라리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미리 도착해가지고
아이는 조금 손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눈썹은 집중이 안 되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항상 모임이나 파티는 강남에서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상암동에서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마 30분 하면 갈걸요? 저는 그 친구랑 같이 가요. 헬멧. 일상경상에서 정말 간지나게 헬멧을 썼던 우리 헬멧. 걔도 성격이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진 애예요, 걔는. 그런 애? 겁은 많은데 도전하는 애.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거든요, 걔가. 근데 저는 걔가 겁 없이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갔다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설렘 30, 두려움 70으로 갔대요. 와, 근데 그걸 간 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애들 너무 대단해 보여요. 자기 주관도 있고. 3D 브로우 마스카라.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애? 너무 의연하게? 그래요. 눈썹만 그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어떡하죠? 겸허히 받아들일까요? 이런 거 겸허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닐라코 아이 프라이머? 저 눈썹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써보고 싶어요. 사가닥사가닥 하는 느낌. 나중에 사서 써봐야지. 바닐라코는 무난해요. 뭐 특별히 느낌이 다르고 그런 거 없고. 눈 밑에 바를 때는 정말 속눈썹만 스쳐야지, 안 그러면 컨실러 바른 거 다 지워지니까 조심하세요. 바비브라운 쿨라일락. 오늘 약간 흐린 거는 날씨도 흐리기도 하지만 이쪽에 형광등이 지금 나갔어요. 갈아야 되는데. 이거 쿨라일락 바르는 거는 보랏빛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는 아닌데 펄감이 살짝 있고, 요새 본을 쓰고 싶은데 그냥 너무 좀 사는 것 같아갖고 본은 안 샀거든요. 그래서 있는 쿨라일락으로 베이스 써도 될 것 같아서 아예 깨끗한 메이크업 아닌 이상은 색감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여기에 핑크 올리려고요. 크림 섀도우는 진짜 샵이 아닌 이상은 여러 개를 사고 쟁여놓을 수가 없어요. 굳어버리니까. 드로잉 펜슬 같은 컬러 펜슬도 마찬가지예요. 저 드로잉 펜슬 진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다 굳었거든요. 그럴 줄 몰랐어요. 바보 같죠? 당연한데. 왜 굳는 걸 생각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사서 행복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진짜 베네피트 메이크업 찍을 때 그 메이크업 하나하나마다 거의 2시간씩 찍은 거거든요. 너무 심심하더라. 아, 내 스타일 아니다 했어요. 나는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다 말다 하면서 말 안 한 부분은 커트해서 잘라내더라도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화장하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오메, 시간이 왜 이래? 여러분, 제가 너무 늦장 부렸나봐요. 선라이즈 핑크 베이스 깔아주고 뒤쪽에 이걸로 음영 줄게요. 여유있게 시간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가까우니까 뭐 금방 가서 늦진 않겠지만. 크림 섀도우 위에 이걸 올리니까 딱 붙어버리네요. 이거 브라운 샌디골드도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데일리하게 그거 깔아주고 뒤에 음영 대충 아무거나 넣어줘도 되게 예쁜 크림 섀도우인데 핑크 메이크업 할 때 이거 예쁘네요. 번트로즈로 뒤쪽에 음영을 좀 줄게요. 이쪽으로 핑크기를. 저는 오늘도 역시 속눈썹은 붙이지 않아요. 그 파티 중간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시까지 원래 파티가 있는 건데 그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까지 속눈썹을 붙이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앞머리 이쪽에도 조금 돌려줘야 돼요, 색감을.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이 감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라이너로 갑니다. 슈에무라 슬림 오토젤 이걸로. 이거는 좀 빠르게 조용히 바르겠습니다. 많이 좀 길게 그려야 해요. 이 처진 눈은 붓기가 좀 빠지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슬림 오토젤도 진짜 빨리 써요. 진짜 이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면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눈이 안 부어 보여요. 근데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아이라인을 생각보다 길게 그리는 게 잘 안 되죠. 지금 제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벌써 얼마나 뽑아냈는지 보시면 좀 화려하고 여성스럽고 예쁘다 싶은 거는 아이라인이 좀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길죠. 오늘 앞머리를 조금만 더 두껍게 그릴게요. 오토 펜슬 블랙으로 채워주고. 야! 늦었어! 마호가니로 이렇게 하고, 언더는 템팅. 맥은 음영 섀도우 컬러가 되게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그냥 갈색이다 싶은 색깔은 다 쓸어와도 요래조래 쓰는 것 같아요. 화장대가 다 브라운이면 어때요? 원래 메이크업의 기본은 브라운인 것을. 색의 원리 자체가 그러지 않나? 잘은 모르지만. 옷장이 다 블랙이면 어때요? 원래 블랙이 가장 멋있는 것을. 아, 예쁘네, 템팅.
이래서 템팅 하는구나. 그 제 일상 영상에 잠깐 나왔던 유럽 간다는 언니가 맨날 템팅 그러더라고요. 템팅을 들어는 봤는데 대체 템팅이 뭐길래 싶었는데 예쁘네요. 약간 골드 펄도 있고. 여기에 멀치로 언더 뒤쪽에 한 번 더 힘을 줄게요. 뷰러, 마스카라. 저희 엄마는 눈 시렵다고 마스카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마스카라를 안 해야 눈이 편하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왜냐면 이게 뷰러를 잘 해주고 너무 안쪽까지 안 바르기만 해도 눈이 되게 편해요. 근데 뷰러를 잘 못 집은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그냥 발라버리면은 그게 다 눈 안으로 들어가나 봐요. 향이든 뭐든. 이 마스카라에서 나오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뷰러가 엄청 중요해요. 잘 올려주는 게. 웨지로 저는 코 쉐딩이라기보다는 이쪽. 이게 코 쉐딩이죠, 저한텐.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컬러죠. 음영이 살짝만 생겨도 좀 다르니까 코 옆은 좀 줄여주고. 아, 이게 왜 화면엔 이렇게 또 싱크로나이즈 같이 나오는 거야. 아닌데. 여러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와? 아, 너무 웃기죠? 아, 아닌데. 빨래집게로 찝은 것 같이 나오네. 아닌데 지금. 아, 또 우리 언니도 뭐라 하겠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실제로는 진짜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어주세요. 근데 이 정도 효과는 있어야 밖에 나가면 또 괜찮은데. 나스 프레스드 살짝만. 아니야, 멀리서 보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좀 멀리 해가지고 쉐딩을, 이것도 이제 빵꾸가 좀 나가지고 이쪽 턱 쪽이랑 여기 머리카락이 있을 거라서 좀 해주고, 여기 옆선, 이쪽 뼈가 저는 좀 튀어나왔으니까. 역시 쉐딩은 이런 브러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큰 것도 좋은데 에이, 그때그때 달라요. 마음 따라 달라요. 아,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블러셔는 M332 강하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외출을 오랫동안 할 때는 강하게 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만 살짝만. 채도 낮은 블러셔가 홍조에는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든요.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하고. 얼굴이 부어서 웃기다. 여러분, 라이트 카페이드 오로라, 이게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왜냐면요, 아니 펄이 너무 진짜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곱고 이럴 순 없어 진짜. 코파카바나 막 혼자 막 바를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약간 컨트롤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지금 제가 포니 14번 쓰고 있는데 브러쉬 이렇게 싹싹 잘 묻어나고, 코에도 지금 냄새는 좀 희한하긴 한데 좀 발라주고, 여기도. 이 광택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막 신나서 막 발라요. 너무 빛나도 좋다! 좋아.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아. 립은 제가 사은품을 받기 위해 돈을 채우느라 샀던 립 베이스를 약간 립슬이 매끈하게 올라가는 정도? 립의 지속력은 뭘 안 먹어야죠. 그리고 이게 그 눈썹 편에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발랐던 립이에요. 알마니 501번. 이게 딱 저의 무난한 입술을 연출시켜줍니다. 저한테 립무스가 잘 맞아요. 색깔도 너무 딱 진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입술에 스며들듯이 붙어야 어울리거든요. 질감이. 근데 무스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레드립도 가져갈 거예요. 기분 내키면 바르게. 레드립은 이거 알마니 402번. 좋아요. 무난하군요. 생긴 대로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사진을 찍어도 그냥 대충 가는데 파티인데 뭐. 여러분,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손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프숄더 원피스 입었습니다. 향수를 좀 뿌려야겠어요. 아쿠아 알레고리아? 이거 겔랑에서 그때 산 거. 묘한 상쾌한 향을 뿌리며 흩날리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티는 제가 일상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